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오늘은 어린이 괴질이라고도 불렸던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랑 가와사키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갑자기 이런 병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하고서는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와사키병 자체가 그렇게까지 흔한 병은 아닌데 이탈리아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보니까 이 가와사키병 환자 갑자기 한 30배가 확 뛴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하고서는 이 환자들의 공통점을 쭉 보니까 가와사키병이랑은 좀 다르게 특정 병원체에 대한 감염이 좀 의심이 된다 이건 거죠. 그래서 원인이 대강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괴질은 아니고, 괴질은 대략 괴상한 질병.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풀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가와사키병은 급성 열성 혈관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열이 나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병인 거죠. 염증은 붓고 빨개지고 이러는 거. 그리고 이것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혈관은 이제 심장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 가와사키병이 1967년도에 처음 보고가 됐고 지금이 2020년도인데 아직까지도 원인은 몰라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추정 중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감염병은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어요. 균이나 바이러스. 왜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균이나 바이러스들은 활동하는 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에만 이 감염병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와사키병을 보니까 특정 시즌이 되면은 이제 가와사키병 환자가 갑자기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인 감염병처럼 막 퍼지는 것도 아니고 균을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원인균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균을 찾진 못했지만 추정으로는 특정 바이러스 플러스 특정 개인의 어떤 유전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와사키병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감염이 됐을 때 이 병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 병은 가와사키병이랑 다르게 걸린 환자들 쭉 봤더니 공통적으로 감염돼 보이는 바이러스는 현재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감염된 모든 소아 환자들한테서 다 이 병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뭔가 스토리가 좀 비슷하죠. 증상도 비슷해요. 한번 쭉 보면은 외국 의사들이 가와사키병이라고 진단을 할 만해요. 가와사키병의 진단 기준부터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은 우선 5일 이상 지속되는 발열, 주로는 38도 이상 지속되는 발열이 있어야 하고 이걸 전제로 우선 깔고 다음 5가지 항목 중에 4가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화농이 없는 양측성 결막 충혈, 눈은 빨개지고 눈곱은 안 낀다는 거예요. 입술 입안의 변화, 입술의 홍조 및 균열, 딸기혀 구강 발전. 이건 입술이나 혀가 막 빨개진다는 거, 혓바닥이 딸기 모양처럼 좀 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형 발진. 발진이 몸에 나타나거나 뭐 BCG 맞은 자리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발진 모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비화농 경부 림프절 비대. 이 림프절이라는 거는 여기 목 쪽 이런 데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것들인데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밖에서 나쁜 균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랑 맞서 싸우는 전쟁터 같은 곳. 그래서 뭔가 감염이나 염증이 일어나면 이게 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만져져요. 목 쪽에서 만져진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5번째, 손발의 변화. 급성기의 손발의 경성 부종과 홍조, 아급성기의 손발톱 주위의 막약 낙설. 그러니까는 병 처음 나타날 땐 손이 붓거나 빨개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고 이제 병이 좀 좋아지고 나면은 손톱, 발톱 옆에 이 껍데기, 허물 같은 게 좀 벗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염증 수치 중에서 ESR이라는 염증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다른 염증 수치들이랑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에서의 진단 기준을 한번 봐볼까요? 다른 병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아에서의 7일 이상 열, 다른 병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세불명의 복통, 두 눈 모두 분홍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하고 목 한쪽에 림프절 붓는다. 그리고 딸기처럼 보이는 붉고 갈라진 입술이나 붉은 혀, 그다음 몸에 나타나는 발진, 부어오른 손이나 발, 그리고 빨개질 수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 다른 점은 저혈압이 같이 동반된다는 거. 둘이 되게 비슷하죠. 의사들이 헷갈릴만 해요. 복통이랑 저혈압을 빼고 나면 거의 흡사하니까.
진단 기준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병이라서 나중에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기준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두 병이 비슷하다 보니까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치료도 가와사키병 치료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면역글로불린 주사랑 스테로이드 혹은 면역글로불린 주사랑 아스피린 이렇게 말이에요. 면역글로불린 주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면역세포를 우리 몸에다 넣어준다 그런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와사키병 앓고 있는 애들한테서 이걸 주사하면 신기하게도 한 36시간 정도 안으로 보통 열이 잡혀요. 그 전까지는 뭐 해열제니 항생제니 막 쏟아부어도 열이 전혀 1도 안 떨어지던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에서도 이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가와사키병이라고 생각하고 이 치료를 했겠죠. 근데 이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란셋이라고 엄청 유명한 학술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올라온 논문을 보니까 한 10명 정도에서 이제 이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 MIS-C 환자들한테 이 치료를 했더니 10명 모두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도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낮아졌다 이런 얘기. 다만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가와사키병은 혈관에만 염증이 생기는 건데 MIS-C는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기는 해요. 가와사키병에서는 보이지 않던 폐렴 소견 같은 것들도 보이고 그랬으니까요. 병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 2개 이상 기관을 침범해야 한다 이런 정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연령대도 주로 소아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MIS-C에서는 만 21세 미만에서 나타난다 이런 정의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가와사키병은 특별히 연령에 대한 정의는 없거든요. 아무튼 이런 병이네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팩트들 위주로 얘기를 드렸는데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추후 다른 영상에서라든지 이 영상 설명 부분에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감염으로부터 예방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나타나면 꼭 병원을 가본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